일부 은행과 일부 보험사는 둘 중에 10% 이상 차이 나는 거 난 낮은 걸로 할 거야. 그 집에 실거주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야 대출이 나오는 거예요? 다 풀렸습니다. 다 풀렸어요. 규제 지역도 다 풀렸어요. 네, 다 풀렸어요. 그러면 DSR을 유리하게 만드는 방법. 제명의로 해야겠네. 자, 저희가 분양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매매 대출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매매를 할 때 대출은 어떻게 되는 것도 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네, 사실 매매 대출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대출 중에 하나고요. 또 가장 어렵기도 해요. 규제가 뭐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좀 잘 살펴보는 게 좋은데 얼마가 기준가가 되느냐 이게 또 가장 중요해요. 아파트에 지금 호가가 있고 기준가가 있잖아요. 이 차이점은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을 주고 샀어요. 그러면 10억에 대해서 대출이 나오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도 당연히 그렇죠. 있어요. 예. 예, 근데 그렇잖아요. 은행에서는 이제 정확한 통계, 실거래가를 반영한 기준가, KB 시세를 기준으로 대출을 하게 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살펴볼 수 있는 게 KB 시세. 부동산에 들어가서 일반 평균가를 보시면 되고요. 이제 없으면 또 부동산 테크, 또 없으면 이제 감정,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KB 시세가 얼마인지 그거를 좀 보고 네, 결정하시는 게 나의 대출 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데는 다른가요? 제2금융권이라든가 보험회사라든가 아니면 뭐 사채라든가 뭐 이런 쪽은 또 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것도 다 KB 똑같습니다. 시세를 보고 하는 거예요. 네, 똑같습니다. 근데 일부 은행과 일부 보험사는 둘 중에 10% 이상 차이 나는 거 난 낮은 걸로 할 거야.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부동산이라는 게 이제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아유, 적은 금액이라뇨. 제 돈 다 넣고 또 빌려서 넣는 게 부동산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 작은 계획은 미리 좀 잘 세워두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LTV는요 쉬워요. 너의 집에 대출을 할 수 있는 규모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 집에 이제 주택담보대출의 이제 시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냥 10억이면 7억 비규제. 만약에 50% 규제 지역이야? 그러면 자산가치 5억 평가. 이제 어려운 건 DSR, DTI예요. 뭐 비슷하게 생겼는데 약간 다른 개념인 것도 같고 비슷한 것도 같고 우리가 이제 대출을 받을 때는 새로 받는 대출뿐만 아니라 내 기존의 부채를 끌어오거든요. 내가 기존의 부채가 많으면 이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신용대출은 같은 경우에 만기 5년으로 계산해 버리면 정말 DSR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DSR이 조금 더 타이트하기 때문에 DSR을 좀 먼저 체크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러면 DSR을 유리하게 만드는 방법 첫 번째, 이자가 싸면 되겠죠. 은행에다 돈 주기 싫어 나 그러면 이자 싼 데 찾으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만기를 늘리셔야 돼요. 40년, 50년 이렇게 늘려버리면 은행에 갈 돈이 좀 줄잖아요. 그 다음에는 열심히 자기 개발하시고 값을 올리시면 DSR이 유리해집니다. 그리고 부부가 합산이 가능하세요? 합산이 가능해요? 네, 그런데 부인 단독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 네, 왜냐면 명의자가 아니니까. 그렇다면 무조건 네. 제명의로 해야겠네. 이거 미안해, 공동명의 안 될 것 같아. 대출이 그냥 매매에서도 좀 대출이 나오는 게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인 경우에 LTV 70%가 이제 기본이고요. 1주택자 이상인 다주택자들도 LTV 60%로 해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규제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면 좀 까다롭죠. 근데 예전에 비하면 정말 너무 쉬워요. LTV 5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50%를 다 받으려면 처분 조건을 하셔야 돼요. 나는 그 약속에 하기 싫다. 그러면 30%만 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규제 지역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을 3년 안에 팔아야 대출을 해주잖아요. 3년 안에가 아니라 2년 안에. 2년 안에. 네, 이게 네.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뭐냐면 뭐 대출 2년 안에 처분하면 되죠? 세금은 3년인데 뭐 이렇게 해서 막 합치를 하면 안 되거든요. 본인 마음대로 추론을 해나. 네, 그래서 대출은 대출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세금은 세금 전문가한테 물어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헷갈리는 게 보금자리로는 또 3년이에요. 처분 조건이. 그래서 대출을 신청할 때 설명을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어찌됐든 규제 지역에서 대출을 50%를 다 받게 되면 2년 안에 처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 처분 조건을 했다가 그 규제 지역이 풀리면 그 처분 조건도 없어지는 겁니까? 근데 그게 이제 조금씩 달라요. 예. 대출거래 약정서, 추가 약정서 그런 서류는 조금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내가 은행과 약속을 한 서류잖아요. 지켜야 돼요. 그거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은행에 물어보면 내가 약정 위반인 걸 알면 어떡해요? 약정을 들킬까봐. 들킬까봐. 네. 근데 당당하게 내 서류 복사해 달라고 하면 주거든요. 그래서 그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레오님 조언을 바탕으로 제가 규제 지역에 15억 집을 샀어요. 그 집에 실거주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야 대출이 나오는 거예요? 다 풀렸습니다. 다 풀렸습니다. 네, 실거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규제 지역도 다 풀렸어요? 네, 다 풀렸어요. 지금 실거주 조건이 남아있는 대출은 유일하게 디딤돌 대출이라고 정부에서 되게 저리로 해주는 디딤돌 대출을 제외하고는 실거주 조건이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심지어 보금자리론조차도 실거주 조건이 없습니다. 금액대에 따라서 또 다른 것이 있는가도 좀 궁금해요. 아니면 대출이 나오는 금액도 다르고 뭐 어떻게 다른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좀 구분 지을 수가 있나요? 이제 심플하게 바뀌었어요. 그냥 시세의 50%, 시세의 70% 이런 무조건 식으로. 네, 그 대신 매매 잔금이냐, 생활 안정 자금이냐. 매매 잔금은 내가 집 살 때 받는 대출이 매매 잔금이고요. 생활 안정 자금 대출은 매매하고 3개월이 지난 다음부터는 이제 생활 안정 자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거에 대한 LTV는 조금 달라요. 금액에 따라서는 조금씩 한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70이냐, 60이냐, 50이냐, 30이냐 뭐 이걸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DSR은 그냥 다 똑같은 거죠? 40으로 정리가 된 거고. 네, 은행권, 1금융권은 40%고요. 2금융권은 50%. 이 50%와 40%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DSR 40%를 충족하기가 너무 어렵고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LTV 50%잖아요.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집을 사는데 10억이 대출이 나오면 10억은 내 자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10억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취득세도 내셔야 돼요. 취득세 그것도 대출 안으로 다 넣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신용대출을 많이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용대출을 받게 되면 DSR에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미칩니다. 그래서 미리 조금 계산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금리 이야기로 좀 넘어갈 텐데 요즘 가장 심각하죠, 금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이제 뭐 CPI 지수 이야기가 나오면서 금리를 미국이 한 번 더 올린다. 그러면 미국이랑 한국이랑 지금 금리 차이도 좀 많이 나고 뭐 이런 상태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안 되겠죠. 그렇게 하면 네. 나라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요.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현재 얼마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금리가 말씀하신 대로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서 그런 거는 감안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 계약서 다 쓰고 이제 실제로 은행을 찾을 때는 최저 은행을 가셔야죠. 이게 작년 말에 정말 금리가 비쌌거든요. 그래서 5%, 6% 받은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최근에 대환을 하고 싶다. 뭐부터 준비를 해야 되느냐고 물어보시는데 내가 받고 있는 금리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 금리가 정확히 몇 프로인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중도 상환 수수료예요. 3년 안에 뭐 1.2% 전후로 해서 몇백만 원씩 내셔야 돼요. 내가 낼 중도 상환 수수료 금액이 너무 크다 이러면 금리를 갈아타는 게 의미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걸 약간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내가 고정금리 해야 돼요? 변동금리 해야 돼요? 그 질문도 많이 하죠.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결정은 본인이 하시라고 얘기해요.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럼요. 근데 그것도 아셔야 되는 게 고정도 5년 동안 고정이에요. 그 뒤는 풀리잖아요, 변동으로. 네, 맞습니다. 우리 정부 상품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 30년 고정, 40년 30년 고정, 고정이 50년 고정. 네, 이런 식으로 연령대별로 장기 고정 금리는 정부 상품밖에 없어요. 일단 이제 대부분의 은행은 만기를 40년으로 두거든요. 그래서 대출이자 계산기라고 해서 네이버 앱이라든지 이런 데 치면 다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3억을 빌렸다. 40년으로 계산을 했다. 그러면 이자가 지금 현재 4.2% 정도로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원리금 균등으로 했을 때 이자가 한 105만 원 정도 돼요. 한 달에. 그리고 원금은 24만 원이에요. 생각보다 원금 상환이 너무 놀랍도록 크지는 않죠. 그러네요. 원금이 네. 그렇게 크진 않네요. 네, 그런데 막 이 원금 24만 원 안 하려고 3년 거치 막 이상한 상품들이 있어요, 조금. 예, 그걸 막 찾고 이 금리 되게 비싸게 쓰시는데 그 비싼 이자 쓰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상환해라. 엄청난 집값을 모아서 사기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잘 빌리고 잘 갚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거래 은행으로 좀 일단 가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때? 뭐 일단은 가보시는데 제가 이제 항상 주거래 은행을
가지 마라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오히려 가지 마라. 네, 왜냐하면 은행들은요 1년 내내 금리가 낮지 않아요. 은행은 영업을 하는 회사예요. 어느 정도 내가 영업을 땡기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는 시기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내가 주거래은행이 우리은행이라고 이미 올린 시점에 가서 대출을 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어디 검색하면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발품을 팔아야 되는 건가요? 좀 발품을 파는 게 좋고요. 이제 은행연합회 사이트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은행들의 기준 금리가 나와 있어요. 어디요? 은행연합회 사이트. 은행연합회 네, 사이트가 네, 있군요. 거기에 가서 한번 살펴보고 각 은행의 뭐 홈페이지라든지 전문가들의 블로그라든지 찾아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주거래은행도 한번 가보세요. 왜냐하면 주거래은행이 제일 쌌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내가 가장 좋은 은행으로 선택해서 그냥 싹 옮기시면 됩니다. 가장 싼 데로. 지금 담보대출에서는 프리랜서든 무직이든 소득이 없는 주부든 분들, 여러 가지로 환산을 해서 소득이 가능하시고요. 프리랜서 분들께서 이제 소득을 파악을 할 때 내 소득이 얼마인지 모르는 분들이 90%. 아, 내가 통장에 찍히는 게 내 소득인 줄 아는데 본인의 소득은 소득금액 증명원이라고 7월 1일 날 나왔을 거예요. 네, 그걸 한번 살펴보세요. 나의 그 소득금액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나의 소득금액이에요. 네. 이 소득이 어디서 발생을 했는지 그게 되게 중요해요. 어디서 돈이 들어왔는지. 네, 그래서 그런 경우 위촉 증명서라고 해서 네. 그게 발급이 가능하거든요. 아, 저는 해촉 증명서만 안 하는데 위촉 증명서가 있군요. 네, 그 재직을 하는 동안에 위촉 증명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득이 그 회사에서 나왔다고 위촉을 받는 그런 증명서가 따라 들어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소득이 아예 없는 분들이 있어. 무직이거나 이제 주부님들. 주부님들. 네, 환산 소득이라고 해요. 네네. 이제 가장 많이 이용을 하는 게 이제 신용카드. 내가 카드를 얼마를 사용했는지. 아, 예, 그걸로 환산을 해주는데 카드 1년에 2,400, 2,500 정도 쓰면 연봉 5천 정도로 인정을 해줍니다. 5천만 원 쓰면 한 1억 정도 버는 사람이다. 이렇게 좀 환산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환산소득 같은 경우는 최고가 5천이에요. 내가 카드를 1억을 써도 그냥 5천이야.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꼭 한번 소득금액 증명원을 한번 떼보시면 네, 띄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그 계산의 바운더리 안에 넣으셔서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전서에 지금 깡통 전세니 안 힘들어하고 계신데 제가 임대인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내주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인기적 거리시면 세입자가 입자권 등기하고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다음 세입자 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입자의 보증금은 대출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